가을이 너무 늦게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걸 보니 가을이 오긴 온 것 같네요. 어느 강곡 커피처럼 감기 조심하세요. 김연아와 함께하는 여행 2cm.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지 궁금하시죠? 언제나 그랬듯. 너무 오랜만이라 기대되실 텐데요. 일단 떠나봅시다. 노래 듣고 갈게요. 거미가 부릅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 말하지 않아도 난 알아요. 그대 안에 오직 한 사람 바로 나란 걸. 떨리는 내 맘을 들킬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그런 나였죠. 겁이 많아 숨기만 했지만 내 사랑을 그대가 부르면 용기 내볼게요. 얼어있던 꽃잎에 그대를 담아서 불어오는 바람에 그대 내게 오는 날 나를 스쳐 지나치지 않도록 그대만 보며 살아요. 아무도 모르게 키워왔죠. 혹시 그대가 눈치챌까 늘 마음을 졸이고 겁이 많아 숨기만 했지만 내 사랑을 그대가 부르면 용기 내볼게요. 얼어있던 꽃잎에 그대를 담아서 불어오는 바람에 그대 내게 오는 날 나를 스쳐 지나치지 않도록 기도할게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게요. 그대라면 어디든 난 괜찮아요. 언제든 나를 믿어준 사람 그대 곁에서 이 사랑을 지킬게요. 내 사랑이 그대를 부르면 용기 내줄래요. 얼어있던 꽃잎에 그대를 담아서 불어오는 바람에 그대 내게 오는 날 나를 스쳐 지나치지 않도록 그대만 보며 살아요. 오늘이 바로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개천절이죠.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다라는 개천 본래의 뜻을 엄밀히 따져볼 때 단군 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 이보다 124년을 소급해서 천신인 환인의 뜻을 받아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신시를 열어 홍익인가 이화세계의 대업을 시작한 날인 갑자년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라고 본대요. 그래서 개천절은 민족 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고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민족의 전통적 명절을 기리는 행사는 먼 옛날부터 제천 행사를 통하여 거행되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구려 동맹이죠. 부여의 영고, 예맥의 무천 등의 행사는 물론이고 만이산의 제천단, 부월산의 삼성사, 평양의 숭령전 등에서 각각 행해진 제천 행사에서 좋은 사례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민족은 10월을 상달이라고 해서 한 해 농사를 추수하고 핵곡식으로 제상을 차려서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천 행사를 행하게 되는 10월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요. 3일의 3자를 길수로 여겨왔다는 사실은 개천절 본래의 뜻을 보다 분명히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명절을 개천절이라 이름 짓고 시작한 것은 대종교에서 비롯하는데요. 1909년 1월 15일 서울에서 나철을 중심으로 대종교가 중광되자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매년 행사를 거행하였어요. 그리해서 일제강점기를 통해 개천절 행사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했고요. 특히 상해 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해서 경화식을 진행했고 충칭 등지에서도 대종교와 합동으로 경축 행사를 거행하였답니다. 광복 후에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계승하여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식 제정하고 그때까지 경축 신전에서 부르던 대종교의 개천절 노래를 현행의 노래로 바꾸었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두꺼운 그 표지 있죠. 맨 앞장. 그 뒷면에 바로 개천절 노래가 삽입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3일이므로 대한민국 수립 후까지도 음력으로 지켜왔는데요. 1949년 문교부 그때 당시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환영심의회의 심의 결과 음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1949년 10월 1일에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거행하게 되었답니다. 이에 따라서 대종교에서 행하던 경화식은 국가적 행사에 맞춰서 양력 10월 3일에 거행하고 제천의식의 경우만 전통적인 선례에 따라서 음력 10월 3일에 행하고 있답니다. 이날은 정부를 비롯해서 일반 관공서 및 공공단체에서 거행되는 경화식과는 달리 실제로 여러 단군 숙모단체들이 주체가 되어서 만이산의 제천단, 태백산의 당군전, 그리고 사직단의 백악전 등에서 경건한 제천 의식을 올리고 있죠. 노래 듣고 올까요? 이승철, 이전니, 이소라 바람이 분다 듣고 오겠습니다. 잊었니 날 잊어버렸니 그 수많은 추억들은 잊어버렸니 가슴은 널 향해 팔 벌려 오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추억이 점점 빛바래가면 너와 거닐던 길에 우두커니 서 지우고 또 지우려 해도 네 숨결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 잊었니 날 잊어버렸니 아직 난 널 기다리잖아 내 사랑이
수많은 추억들은 잊어버렸니 가슴은 널 향해 팔 벌려 오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전이 날 잊어버렸니 아직 난 널 기다리잖아 내 사랑이 또 울고 있잖아 가슴에 늘 눈물이 고여 이전이 날 잊어버렸니 아직 난 널 기다리잖아 내 사랑이 또 울고 있잖아 가슴에 늘 눈물이 고여 지워도 자꾸 지우려 해도 그대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요 지워도 자꾸 지우려 해도 그대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요 그대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요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잔디방울이 떨어진다 우리를 지우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먼 것 같아 이미 그친 것 같아 세상
우리가 아는 개천절은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우리 노래 가사처럼 단군 할아버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혹 단군인지 환웅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늘에 환인이라는 신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찾아오죠. 환웅은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을 먹으며 버티면 사람이 된다고 했죠.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곰은 100일을 버텨서 여자인 웅녀가 되었죠. 환웅이 웅녀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단군이고요. 단군은 비, 바람, 구름신을 데리고 하늘에서 내려와 나라를 세운 게 고조선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개천절임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단군 신화에 숨겨진 몇 가지 진실을 알려드릴까 해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는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곰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을 뜻합니다. 물론 이미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테지만요. 곰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 간의 대결에서 곰을 믿는 부족이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부족들끼리 서로 연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환웅과 웅녀가 결혼했다는 것은 하늘을 믿는 부족과 곰을 믿는 부족이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고대에서 부족들이 동물이나 사물을 숭상하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전통 문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또 중요한 게 있다면 단군 할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노래 가사처럼 단군 할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단군을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단군은 이름이 아니라 직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군이라는 직위를 지닌 지도자가 천년을 다스렸다라는 뜻이거든요. 단군의 역할을 했던 지도자가 계속 바뀌었던 것이죠. 결국 단군이 1908세까지 살았다라는 것은 단군이라는 직위가 1908년간 존재했다는 의미겠죠? 노래 듣고 올게요. 체리필터 오리날다 빅마마 Break Away. 나는 꿈을 꾸었죠. 네모난 달이 떴죠. 하늘 위로 올라가 달에
보내줄게 편하게 I make my way I throw my pain 이젠 난 너 없이도 살 수 있게 널 떠난 맘 편하게 널 떠나 행복하게 이젠 내 안에 너를 버려 널 위해 힘들었던 지난 날은 지웠어 우연히 나를 보더라도 나를 지나쳐줘 너를 잊은 나를 위해 혹시 넌 말을 걸어와도 나는 모른 채 할 테니 Break away No I can't wait 내가 널 보내줄게 편하게 I make my way I throw my pain 이젠 난 너 없이도 살 수 있게 갑자기 네가 또 생각나 널 떠난 너란 널 잊고서 내가 널 찾아도 넌 모르는 척 누굴 찾아왔냐고 또 다시 날 돌아서줘 I make my way I throw my pain 다시 널 나라고 살 순 없어 Break away No I can't wait 이젠 날 다 버리고 떠나줘 I make my way I throw my pain 처음부터 넌 없었던 사람처럼 Break away 단군 신화에서 보면 곰과 호랑이는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으며 100일을 버텨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마늘과 쑥이었을까? 특히 왜 마늘과 쑥이었을까? 라는 생각이요. 단군 신화에서 끈기와 참을성으로 아리따운 웅녀로 변신한 곰은 반달가슴곰입니다. 곰은 대표적인 잡식성 동물로 꼽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달가슴곰의 식성은 요즘 말로 말해서 비건, 즉 엄격한 채식주의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육식성인 고기 좋아하는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동굴에서 뛰쳐나가고 그나마 채식주의자였던 반달가슴곰은 버텨낸 것이겠죠. 그럼 제가 쑥과 마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마늘은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인 백합과 중 가장 매운 식물이에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등 극동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어요. 마늘은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해서 일해백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마늘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져서 웰빙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죠. 특히 마늘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요리에 쓰이죠. 마늘의 강한 향이 비린내를 없애고 음식의 맛을 좋게 하고 식욕 증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념으로도 사랑받죠. 마늘이 정력이나 원기를 보강하는 강장제라는 것은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알려져 있어요. 기원전 2500년 무렵 만들어진 이집트 크푸 왕의 피라미드 벽면에 새겨져 있는 상형 문자에는요. 피라미드 건설에 종사한 노동자들에게 마늘을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무덤에 마늘을 넣었던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두고 맹세하는 것처럼 마늘에 대고 맹세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마늘 도입 시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요. 삼국사기에 입주 후
해일에 마늘밭에 후농제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마늘이 이 시대에도 이미 약용이나 식용작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죠. 마늘을 먹은 후에 마늘 냄새를 없애고 싶으면 우유를 천천히 마시거나 녹즙 또는 자스민차, 허브차를 약간 진하게 타서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된장국에도 탈취 성분이 있으므로 역시 효과가 좋고요. 아이들 좋아하는 떡볶이에도 마늘을 넣으면 더욱 맛있다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마늘을 까고 나서 된장국에도 탈취 성분이 있으니까 마늘 넣으면 맛있고요. 아이들 좋아하는 떡볶이에도 마늘을 넣으면 더욱 맛있다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마늘을 까고 나서 손가락 끝에 밴 냄새는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린 후 씻으면 말끔히 없어진다고 하니 우리 청취자님들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안재욱 친구 듣고 올게요. 산책을 하고 자라나신 곳 책을 보고 생각이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 친구만 오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네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널 느껴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서로에 대해 거의 모든 걸 지켜보고 알게 된다는 게 말처럼 우리 쉽지 않겠지 그렇지만 난 준비가 된 것 같아 너의 대답은 나 기다려도 되겠니
날 볼 때마다 난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져. 네가 날 믿는 동안에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이런 날 이해하겠니?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해가 저물면 둘이 나란히 지친 몸 서로의 기대며 그날의 일과 주변 일들을 얘기하다 조용히 잠들고 싶어. 괜스레 힘든 날 턱없이 전화해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주던 너 늘 곁에 있으니 모르고 지냈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사랑이 날 떠날 땐 내 어깨를 두드리며 보낼 줄 알아야 시작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해도 못 믿을 이 세상 너와 난 있잖니. 겁없이 달래고 철없이 좋았던 그 시절 그래도 함께여서 좋았어.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게 변해도 그대로 있어준 친구여.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세상도 내 발 아래 있잖아.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너와 마주 앉아서 두 손을 맞잡으면 두려운 세상도 내 발 아래 있잖니. 눈빛만 보아도 널 알아. 어느 곳에 있어도 다른 삶을 살아도 언제나 나에게 위로가 돼준 너. 늘 푸른 나무처럼 항상 변하지 않을 널 얻은 이 세상 그걸로 충분해. 내 삶은 하나든 친구도 하나야. 그럼 쑥은 어떨까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 초목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다년생 식물로서 100g당 열량이 약 18kcal나 된다고 합니다. 60cm에서 최대 120cm까지도 자라며 식물 분류에서 쑥 속에 속한 식물 중 쑥과 겉모습이 비슷한 식물을 모두 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식물이 다 그렇듯 쑥도 꽃이 펴요. 꽃이 필 정도로 다 자라면 길이도 길어지고 흔히 국 끓여 먹는 쑥과 생김새가 많은 다른 데다가 꽃 또한 풍매여라서 별로 사람 눈에 띄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꽃이 안 피는 줄 아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나마 쑥꽃이 피는 계절에 쑥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눈치를 채는 정도니까. 쑥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그 이름처럼 쑥쑥 잘 자라는데요. 생명력도 강해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식용이나 약용으로 널리 쓰이고 고대부터 서민에게 가장 대중적인 약초 노릇을 하였죠. 약간 쓴 독특한 향과 맛이 나는데 5월에 수확한 어린 쑥순이 가장 향과 맛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도 무성하게 자라긴 하는데 이쯤 되면 너무 억세고 향도 지나치게 진해서 음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린 수는 된장국에 넣거나 떡이나 차 만드는 데 썼고 말려서 뜸을 뜨는 데나 태워서 모기를 쫓는 데 이용하기도 하였고요. 산에서 상처가 났을 때 쑥을 찧어 상처에 발라 초기 감염을 막는 민간요법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수족 냉증을 완화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로 식물계의 완전체로 한국인의 생활 곳곳에 밀접한 식물이다라고 할 수 있죠. 다만 꽃가루를 날리는 식물이라는 점, 그게 흠이겠죠? 아무리 쑥이 좋다고 하지만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에 자란 쑥을 뜯진 않겠죠? 쑥이 토양에 있는 온갖 중금속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공기 좋고 깨끗한 자연 환경에 자라 있는 것을 캐는 것이 좋겠죠. 게다가 독초인 투구꽃의 모습이 쑥과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야 하고 쑥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쑥향이 안 나면 일단 무시하는 게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래종이자 생태계 교란종으로 분류가 된 돼지풀이, 쑥과 매우 유사하고요. 독초인 줄 모르고 캐서 먹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돼지풀은 쑥보다 생장성이 좋고 생김새도 약간 다르고요. 큰 군락을 이루고
꽃이 안 피었을 때는 국화와 헷갈릴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쑥은 생명력이 강한 식물인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잿더미가 되었을 때에도 쇠뜨기, 협죽도와 함께 쑥이 돋았다고 합니다. 화재나 제초제 살포 등으로 황량해진 땅에서도 쑥이 제일 먼저 자란다고 하고요. 전쟁이나 폭격 등으로 폐허가 된 곳을 쑥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다른 모든 것이 개박살이 나서 생명력이 강한 쑥밖에 살아남은 생물이 없다는 뜻인 거죠. 쑥은 워낙 번식력도 생명력도 강하다 보니까 제대로 뽑지 않거나 하나만 놔두어도 삽시간에 그 근처의 모든 들판을 점령합니다. 실화인지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미국의 공원이 쑥으로 전부 뒤덮여서 관리자가 골머리를 썩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해결을 봤는데요. 그 방법이 그 근처에 있는 한국인 관광객과 재미교포들에게 공원에서 쑥이 자란다고 소문을 낸 것이랍니다. 소문이 난 다음날 바로 모든 쑥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실제로 있던 일화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6월 5일 쑥을 무제한으로 캐도록 허가해 줬다고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 이야기를 생각하고 외국 나가서 함부로 쑥을 캐 먹으면 좋지 않겠죠. 쑥은 종류에 따라서 그냥 독초나 마찬가지인 것들도 많아서 한국에서 캐서 먹던 생각으로 외국의 쑥을 뜯어 먹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쑥으로 해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많죠. 떡에도 넣고 쌀가루와 버무려 쪄 먹기도 하고 전으로 부쳐 먹기도 하고 된장국에도 자주 넣어 먹는데요. 특히 여기에 조개를 함께 넣으면 몸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한 봄철 특식으로 가자미의 일종인 도다리를 쑥과 함께 넣고 끓인 도다리 쑥국 있죠. 쑥이 이렇듯 음식과 약재의 역할을 했기에 곰과 호랑이에게 마늘과 쑥을 먹으며 동굴에서 버티라고 했던 거 아니었을까 합니다. 오늘 개천절을 맞이해서 개천절의 의미도 되새겨보고 마늘과 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 청취자님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김태우의 하고 싶은 말 들으면서 김연아의 여행 2cm 마칠게요.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난 혼자죠. 비 내리는 오늘 난 혼자죠. 함께했던 그곳 아플 것 같아서 눈물을 참으려 눈을 감죠. 괜찮아지겠죠. 자꾸 이유 모를 눈물이 내 눈에 고여 떨어지지를 않죠. 보이질 않죠. 난 볼 수가 없죠. 근데 왜 자꾸 그녀의 미소만 보이는 걸까요? 하루 지나가면 아름다웠던 그녀 모습 지울 수 있을까요? 한 번만이라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 꼭 하고 싶은 말.
있어서 나 울지 않게 돼도 저 하늘에 내 눈물 빌릴게요. 내 눈 가득 고인 눈물이 내 귀에 흘러 자꾸 고여만 가죠. 들리지 않죠.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왜 그녀의 웃음소리만 들리는 걸까요? 하루 지나가면 아름다웠던 그녀 모습 지울 수 있을까요? 한 번만이라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 꼭 하고 싶은 말. 그 말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에서 외치죠. 하루 지나가면 아름다웠던 그녀 모습 지울 수 있을까요? 한 번만이라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 꼭 하고 싶은 말. 미안해. 나